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에게 세월의 흔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으로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느끼는 변화만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한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속 깊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그러나 가장 절실하게 토로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예전과 달리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고민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며 답답해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만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건가? 혹시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혹시 아내도 이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부부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때는 자연스럽고 기다려지던 친밀한 시간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변화가 정말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져서 생기는 착각일 뿐일까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의 고백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그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생리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변화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올바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누구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부산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57세 박영민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언젠가부터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아침에 깨어날 때의 반응도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그는 마치 마음의 문이 열린 듯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반응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어진 느낌이랄까요? 이것은 박영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거의 매일 비슷한 내용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혼자서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인정하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이 답답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남자답지 않다는 깊은 자책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53세 한 남성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돌아 누웠어요. 그 순간, 아, 이제 나와 함께하는 게 의미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함께 이해하고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 혼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감 저하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중년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스스로 한계를 그으시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시작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변화의 원인.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나이가 들면 기능이 실제로 약해질 수 있는 건가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당 부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변화로 인해 기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적인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혈류의 감소입니다. 남성의 기능은 해면체라는 혈관 조직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득 차오르면서 단단하게 팽창하는 혈관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딱딱해집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심장이 아무리 혈액을 보내려 해도 해면체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과 속도가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반응이 있어도 예전처럼 꽉 찬 단단함이 아닌 어딘가 부드러운 느낌이 반복됩니다. 둘째, 골반저근의 약화입니다. 골반저근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근육은 골반 아래쪽에서 방광, 직장, 그리고 생식기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중요한 속근육입니다. 젊을 때는 이 근육이 튼튼하고 탄력 있어서 기능할 때 해당 부위를 위쪽으로 당당하게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노화와 함께 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늘어지면 지탱력이 부족해져 아래로 축 처지는 느낌, 힘없이 늘어진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미세한 각도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현저하게 위축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피부 탄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과 몸의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지며 얇아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는 피부 속 수분과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해당 부위 피부에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피부 표면이 얇아지고 팽팽했던 질감이 사라지며 부드럽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볼륨감이 빠진 듯한 인상을 받게 되며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위축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넷째,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인 하복부 지방의 증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중년을 넘어서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이전과 똑같이 먹고 생활해도 복부, 특히 하복부의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늘어난 하복부와 치골 부위의 지방은 해당 부위의 뿌리 부분을 두꺼운 지방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메모령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길이는 정상임에도 지방층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현저히 짧아 보이게 됩니다. 이 4가지 원인, 즉 혈류 감소, 골반적은 약화, 피부 탄력 저하, 복부 지방 증가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예전보다 기능이 약해졌다는 강력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원인들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개선되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적인 회복 솔루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들이 약물이나 수술 없이 오직 운동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기능 향상은 물론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까지 뚜렷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혈류와 근육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실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 골반적은 강화 훈련.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근본 원인 중에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골반적은입니다.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해당 부위의 뿌리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며 기능 시의 각도와 단단함, 유지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이 근육이 당연하게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특별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약해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해당 부위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되고 기능할 때도 예전처럼 위를 향한 각도가 아닌 수평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각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 아무리 약해졌더라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다시 젊을 때처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변함없이 권해온 골반적은 운동, 다른 이름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훈련법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값비싼 기구나 특별한 장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둘째, 헬스장이나 운동장을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운전 중이나 TV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셋째, 하루에 단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끊는다는 느낌 혹은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느낌으로 엉덩이와 항문 그리고 해당 부위 뿌리 주변 근육을 안쪽으로 위쪽으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이 상태를 약 5초 동안 최대한 강하게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풀면서 5초 동안 완전히 이완하며 휴식합니다. 이렇게 조이고 푸는 것을 10번 반복하면 그것이 1세트입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세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세트, 이렇게 하루 총 2세트만 꾸준히 해보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2022년 임상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50세 이상의 기능 저하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이 케겔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게 했을 때 그중 73% 이상이 기능 시의 각도와 단단함,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체감했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거의 일상처럼 나타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58세 이동훈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운동이라고는 리모컨 누르는 것밖에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알려준 대로 하루에 몇 번 조이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오랜만에 예전 그 느낌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말이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오줌 줄기마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신발에 다 튀곤 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그 느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선생님, 제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예전보다 먼저 다가와서 제 손을 잡더군요. 그분의 얼굴에 비친 표정에는 단순히 신체 기능의 회복을 넘어 한 남성으로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깊은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법 혈류 개선 프로그램. 남성의 핵심 기능은 흔히 근육 덩어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근육이 거의 없는 혈관의 집합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면체라는 특수한 스펀지 구조의 혈관 조직 덩어리입니다. 즉,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와서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며 빠져나가지 않는지가 기능의 모든 측면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이 혈류가 나이와 함께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 실제 크기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최대한으로 부풀어 오르는 팽창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새 풍선은 힘껏 불면 팽팽하게 커지지만 오래 사용해서 고무가 낡은 풍선은 아무리 힘껏 불어도 예전만큼 커지지 않고 흐물흐물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도 같은 혈류를 다시 왕성하게 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약물 처방에 앞서 반드시 3가지 생활 속 실천법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혈관을 깨우는 아침 루틴을 만들고 혈관을 보호하는 밤의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 제가 가장 추천하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는 바로 비트, 석류,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이 3가지 채소와 과일은 아주 강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물질로 좁아지고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고 많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엑시터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 그룹에게 2주 동안 매일 한 잔의 비트 주스를 마시게 한 결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해당 부위로 향하는 혈류량이 평균 19%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트와 토마토 그리고 약간의 석류 원액을 함께 갈아서 마시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깨우는 아침 루틴. 바로 아침 공복 걷기입니다. 왜 하필 아침이고 왜 공복일까요? 식사를 한 후보다 공복 상태일 때 우리의 혈관 탄성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액순환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아침 햇빛을 받으며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동시에 증가하며 뼈 건강과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이 작은 아침 루틴 하나가 밤새 잠들어 있던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 시동을 거는 가장 효과적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밤의 습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인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며 이는 곧바로 기능 저하와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직행 티켓과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즉 건강한 주스 마시기, 아침 걷기, 그리고 충분히 잠자기를 꾸준히 3개월간 실천했던 54세 남성 정민수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고작 음식 좀 바꾸고 걷는다고 이게 달라질까 싶었죠. 근데 그냥 속는 셈 치고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한 팩씩 마시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씩 꼭 걸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스마트폰을 끄고 눕는 습관을 들였더니 정말 딱 2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샤워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조금은 수줍게 하지만 분명한 자신감을 담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래쪽에 그 존재감이 달라졌다고 해야겠죠. 예전에는 그냥 힘없이 매달려 있기만 했던 것이 이젠 뭔가 묵직하고 꽉 찬 느낌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의 회복이었고 무너졌던 삶의 리듬의 회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법, 자기 관리 프로그램.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마치 타인의 것이 된 것처럼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무력한 체감, 마음과 달리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몸, 그리고 그에 따라 한없이 움츠러드는 마음. 하지만 저는 25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단언합니다. 우리의 몸이 늙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위축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움츠어든 마음부터 다시 활짝 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 관리 훈련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훈련 앞에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도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성한 회복의 루틴입니다. 1단계 의식적 자극 프로그램.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손으로 자신의 해당 부위를 약 10-20초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이 부위는 여전히 내 몸의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며 나는 이곳을 존중하고 있다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의 온기,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계를 다시 깨우는 가장 온화하고 효과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2단계 리듬감 있는 마사지 훈련. 하복부, 그리고 치골 위쪽의 단단한 부위, 마지막으로 해당 부위 전체를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하지만 약간의 리듬감을 실어서 좌우로 혹은 원을 그리며 30초에서 1분 정도씩 문지릅니다. 이것은 그 부위의 국소적인 혈류를 직접적으로 깨우고 둔감해진 신경 말단의 반응을 유도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물리적 자극법입니다. 깊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 몸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확신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3단계 거울 인식 훈련.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샤워 후에 자신의 몸 전체를 거울로 차분히 바라보며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예전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해졌구나. 아침에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같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남성 기능 개선 클리닉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자기 인식 훈련을 병행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프로그램의 최종 성공률이 무려 29%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59세 최준호 씨는 처음에는 이 훈련을 하시면서 아무런 자극이나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역시 나는 이제 틀렸어라고 자신을 탓하며 깊은 좌절감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격려하며 딱 3주만 더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했고 3주 후에 다시 만난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내 몸이 아직 반응을 하는군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느껴지는 게 이렇게나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지 몸의 기능적 회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감각의 회복이 진짜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한결같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제 기능을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함께 몇 주 그리고 몇 달간의 회복,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그들의 질문이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혹은 어젯밤에 아내가 제 손길에 예전처럼 반응하더라고요라고 말입니다. 결국 남성에게 있어서 기능이란 물리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생한 감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전처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약해진 것 같고 내 몸에서 소외된 것 같고 심지어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젊은 날의 그 생생했던 감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적절한 자극과 훈련만 주어진다면 그 기억 속의 감각을 다시 현실로 불러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그 느낌에 다시 집중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6세 장재호 씨는 제가 알려드린 혈류 개선과 골반적인 훈련 그리고 자기 관리 루틴을 꼬박 한 달간 실천하신 후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능이 정확히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측정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손끝에서 허벅지 안쪽에서 그리고 하복부 깊은 곳에서 다시 미세한 움직임과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군요. 이것은 결코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각의 귀환이며 잃어버렸던 존재감의 회복이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줄자 위에 찍히는 몇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녀 앞에서 다시 예전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관계의 회복까지. 실제로 부부관계 전문 상담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부부간 친밀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신체적 기능 저하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남성의 자신감 상실과 소통 부족이라고 합니다. 즉,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기능 회복과 함께 마음의 자신감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개인적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까지 경험하셨습니다. 62세 김동수 씨는 3개월간의 프로그램 실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아내가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더라고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에너지와 활력이 달라지고 이는 배우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적 기능 개선과 함께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침묵과 거리감으로 어색해졌던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긴 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성의 회복은 크기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되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메마른 몸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관계가 다시 따뜻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약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위대한 회복은 언제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이끌어낸 작은 실천 하나가 잠자던 감각을 깨우고 멈춰있던 몸을 반응시키고 차가워졌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다른 모든 것을 다 잊고 당신의 하복부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단 5분만 깊고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넘은 분들도 다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서로를 보며 웃고 다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다는 그 결심의 유무였습니다. 수없이 망설였던 바로 그 순간에 주저앉는 대신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을 행동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오늘 이 긴 글을 읽으며 이건 정말 내 이야기 같다고 단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지금 댓글을 통해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며 좌절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절실한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고 위로가 되며 새로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랑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이자 동반자로서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메마른 땅 위에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위대한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